자, 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자, 오늘 왕들의 일생 제 14대 봉상왕 편입니다. 자, 봉상왕, 서천왕의 아들이죠. 이때 봉상왕 때가 그래도 인물이 좀 있었나 봐요. 봉상왕 초기에 국상 상루라고 있었는데 이 사람이 사망을 하고 나서 그 이제 새로 앉은 국상이 창조리입니다. 창조리. 그리고 이 훗날에 이 창조리는 아주 봉상왕한테 비곁을 선사합니다. 그리고 고노자라는 명장을 또 등용을 해요. 그런데 봉상왕은 일단 고구려에는 이제 폭군으로 남았는데 이 봉상왕이 이게 즉위를 하자마자 한 일이 뭔가 하면은 그 달가 있지 않습니까? 서천왕의 형제이자 이제 뭐 봉상왕의 이제 숙부가 되는 그 달가를 먼저 죽여버립니다. 이 달가가 그 숙신을 이제 격파해 가지고 이제 고구려 영웅으로 이제 한참 떠오르고 있었는데 그 달가를 그 봉상왕이 즉위를 하자마자 바로 그냥 죽여버린 거예요. 뭐 하기사 뭐 위협도 됐겠죠. 여러 번 이제 말씀드리는데 이때 고구려가 형제 상속에서 부자 상속으로 넘어가는 과도기란 말이에요. 그러다 보니까 선왕의 동생들이나 아니면 이제 현 왕의 동생들이 이제 자주 이제 쿠데타를 일으키는 일들이 참 많았습니다. 이때. 그런데 이때가 이제 당시 중국이 어땠는가 하면은 이제 한창 이제 서진에서 팔왕은 아니다 이제 뭐다 하면서 중국이 이제 어지러워지니까는 이때 북방 민족들이 또 발호를 합니다. 그래가지고 선비족 모용씨가 이제 연나라를 세우고 서서히 이제 5호 16국 시대를 이제 열려고 하는 그런 시대인데 그때 그 모용씨 중에서도 이제 연나라의 이제 직접적인 이제 건국 시조라고까지 이제 불리는 그 모용회가 그 봉상왕 제위 2년에 그 1차 침공을 합니다. 이때 모용회가 이제 다른 방어선 이런 걸 진짜 다 쌩까고 그냥 수도 국내성으로 그냥 바로 진격을 해버립니다. 이에 봉상왕도 이제 깜놀한 거지. 그래가지고 신성으로 이제 몽진을 가요. 그래가지고 그 과정에서 모용회가 그 봉상왕을 이제 거의 공림이라는 곳까지 이제 따라잡았는데 그때 고노자가 500명의 기병대를 이제 이끌고 그 당시 신성태수를 이제 부임해 있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신성 주위에까지 이제 왔던 이제 봉상왕을 이제 도우려고 이제 지원을 온 거죠. 그래서 이제 고노자가 모용회 군을 상대로 이제 반격에 나서면서 이제 모용회 군이 이렇게 패퇴를 합니다. 그리고 이렇게 해서 봉상왕은 위기를 넘겨요. 그렇게 이렇게 위기를 넘기니까 또 그 다음에 한 일이 뭐냐? 이번엔 자기 동생 돌고를 죽입니다. 야, 이게 너무하잖아. 전쟁 위협에서 벗어나자마자 그 바로 한 일이 또 숙청이야. 그래가지고 이제 돌고를 이제 자결을 명해가지고 돌고가 이제 죽는데 문제는 이 돌고의 아들이 있었어요. 을불이라고. 그런데 봉상왕이 이 을불까지 이제 죽이려고 했는데 을불이 이제 자기 아버지가 죽는 걸 보니까 어때요? 그러니까는 이제 왕족인 거를 이제 숨기고서 고구려 어딘가로 이제 피신을 합니다. 그리고 이 을불은 이제 다음 회차에서 그 다룰 건데 아무튼 이렇게 돌고가 이제 죽고 돌고가 죽은 다음에 한 일이 이제 창조리를 이제 국상으로 삼은 거예요. 그러니까는 아까 그 상루라는 이제 국상에 사망하고 창조리를 국상으로 삼았다라고 아까 얘기했잖아요. 그 창조리가 국상이 된 게 이제 그 돌고가 죽은 그 다음의 일이에요. 그런데 이때 또 모용회가 또 쳐들어옵니다. 이 모용회가 또 2차 침공을 개시하는데 이때는 서천왕의 능을 이제 또 도구를 하려고 그래요. 그래갖고 사서 기록에 보면은 거기에 이제 도굴 작업에 투입된 인부가 끊임없이 병사하고 무덤에서 막 풍악이 울린다고 이제 그 인부들이 막 시신밖에 없는 무덤에서 막 풍악 소리가 울리고 막 그 동료들이 막 죽어나가고 이름 모를 병으로 막 죽어나고 하니까 얼마나 겁나. 그러니까 이제 선비족 그 군대한테 이제 얘기를 했겠죠. 너무 무섭다고. 그래서 뭐 도주했다고 하는데 아무리 그래도 이게
무덤에서 막 풍악이 울리거나 그러진 않죠. 그래갖고 이제 학자들은 이 기록을 그대로 이제 문자 그대로 믿는 것이 아니고 고구려군이 이제 이때 반격을 했다고 이제 그 간주를 하고 있습니다. 뭐 사실 뭐 그 고구려군이 반격을 했다고 하면은 막 꽹과리나 뭐 그 징이나 이런 거 막 치면서 이제 막 어택당을 했겠죠. 그러니까 이 징이나 이 꽹과 소리를 이제 무덤에서 풍악이 울린다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석을 할 수도 있는 것이고, 자 아무튼 그래서 그 고구려군의 반격을 이제 받아가지고 결국 또 모용회는 또 고구려 정벌을 또 실패하고 돌아갑니다. 그런데 이때 이 모용회가 다른 성들은 그냥 다 제껴. 그냥 무조건 그냥 수도만 그냥 점령하면 된다고 그냥 무조건 그냥 국내성으로만 미친 듯이 진격을 했나 봐요.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? 다른 곳은 피해가 없어. 뭐 이전에 뭐 위나라 같았으면은 뭐 국내성까지 이제 오기 전에 뭐 여러 성을 이제 치고 막 그랬을 텐데 그 모용에는 그런 게 없으니까 확실히 이때 봉상왕 고구려는 이 모용회한테는 별 피해를 입지를 않았다고 하더라고요. 그런데 이 봉상왕의 경우는 어린 시절부터 뭔가 교만하고 방탕했다는 기록이 있어요. 그리고 특히 의심과 시기가 많았대요. 자, 의심. 그러니까는 사람을 의심을 많이 하니까 달걀을 죽이고 돌고도 죽이고 한 거 아니겠어요? 근데 또 보면은 이때는 아무래도 좀 부족 연맹체가잖아요. 이러다가 이제 율령을 반포하고 뭐 이러면서 이제 중앙 집권 국가로 이제 탈바꿈되고 이제 뭐 그러는 건데, 그러면서 뭐 왕권도 강화하고, 그러니까 이 봉상왕 같은 경우가 진짜로 폭군인지 아닌지 좀 애매하단 말이죠. 뭐 귀족 입장에서야 폭군일 수 있지. 근데 뭐 그렇게 따지면은 뭐 모든 숙청왕들이 다 폭군은 아니죠. 궁예 같은 경우도 숙청을 굉장히 많이 하고 고려 광종 같은 경우도 숙청을 많이 했는데, 고려 광종은 폭군이라는 소리를 안 듣는데 궁예는 듣잖아. 자, 그 차이점이 뭐겠어요? 백성을 수탈을 했나, 이제 백성을 괴롭혔냐 안 했냐, 뭐 그런 거겠죠. 그런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봉상왕이 백성을 막 괴롭히고 그런 기록들이 뭐 별로 이렇게 많지가 않아요. 애초에 고구려도 이게 역사서가 다 막 소실되고 했기 때문에 뭐 기록이 그렇게 많지가 않죠. 뭐 삼국사기가 있다고 하지만 이거는 고려 중반쯤이나 이게 저술이 된 거고. 자, 그래가지고 제위 7년 이후부터 이 봉상왕이 좀 뭔가 방탕한 짓을 하긴 했나 봐요. 그리고 을부를 찾아서 이제 죽이려고 했던 것도 제위 7년 이후의 일입니다. 그러니까는 이 삼국사기 봉상왕 본기를 보면은 그 제위 7년 이후부터 무슨 귀신이 봉선에서 울다, 뭐 그 겨울에 천둥과 지진이 일어나다 지진이 일어나고 비가 오지 않아 흉년이 들다, 뭐 이런 해괴한 기사들이 많죠. 그러니까 결국엔 이 창주리가 이 봉상왕을 이제 보다 못해서 이때 뭐 그 태왕폐하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지 뭐 대왕폐하 이렇게 얘기를 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뭐 아무튼간 뭐 전화는 아니었겠죠. 그래서 뭐 저희 정치를 좀 제대로 해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간언을 이제 드렸겠죠. 그러니까 이 기록에 봉상왕이 그 창조리의 간언에 이제 답한 말이 있어요.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국상은 백성을 위해 죽을 것인가 다시 말하지 않기를 바란다. 그러니까 이 말이 뭐예요? 너 백성을 위해서 네 목숨 내놓을 수 있어? 그게 아니면은 닥치고 있어 뭐 이런 거죠. 그러니까는 자기한테 간언을 하지 말라는 거죠. 또 간언하면 뭐너 죽일 수도 있다 이런 일종의 협박이에요. 그러다 보니까 이제 창조리가 보기에도 이제 이 봉상왕은 진짜 이 노답이다. 그런데 아까 봉상왕이 죽이려고 했던 그 을불이 있죠. 그런데 을불이 결국 잡혀 죽질 않았죠. 그러니까 창조리가 이 을불을 이제 새 왕으로 이제 생각을 하고 반정을 일으키게 됩니다. 그래서 창조리가 이 쿠데타를 이제 일으켜가지고 봉상왕을 끌어내리고 이제 을부를 찾아가지고 다음 임금 자리를 앉혀요. 그러니까 이 봉상왕이 그 폐위가 되고, 그럼 또 어디 뭐 그 거처 이런 데에 이제 또 유폐가 됐겠죠. 유배 아니고 유폐에 갇혔다는 겁니다. 그러니까는 뭔가 이제 자기가 한 일이 있잖아. 근데 자기가 이제 죽인 그 자기 동생의 아들, 자기 조카 을불이 또 왕이 됐잖아. 그러니까 이 봉상왕 입장에서 뭔가 후환이 굉장히 두려웠겠죠. 그래서
결국 자기 아들들과 함께 그 자살을 해버립니다. 그런데 여기서는 또 그 다른 견해도 있는데, 왜 소위 뭐 자살 당한다 뭐 이런 얘기가 있죠. 저렇게 자살할 사람이 아닌데 뜬금없이 막 자살했다 뭐 그런 얘기가 나오면은 이게 뭐 그 자살 당한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이제 뭐 댓글 이런 게 좀 달릴 때가 있잖아요. 그러니까 이 봉상왕도 이런 비슷한 케이스가 아닌가. 그러니까 창조리를 이제 따르는 일파들이 몰래 이제 봉상왕과 그 아들들을 다 죽여놓고서 이들이 자살을 했다 이렇게 위장한 게 아니냐 그런 거죠. 자, 그리고 그 자살당한 케이스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직접적인 물증이 없잖아요. 심증만 있을 뿐이지. 자, 아무튼 그래서 어찌됐든 봉상왕은 자살을 하고, 이제 시대는 그 을불, 즉 미천왕이죠. 이 미천왕이 미천한 일을 하다가 왕이 돼서 미천왕이 된 게 아니고, 이 미천왕도 이게 미천원이라는 곳에 묻혔기 때문에 미천왕이에요. 자, 봉상왕 같은 경우도 봉산원이라는 곳에 묻혀서 봉상왕이 됐습니다. 그래서 이제 봉상왕이 이제 장례가 치러졌고, 이후 고구려는 미천왕 고을불이 끌어가게 됩니다. 그럼 다음 이 시간에는 미천왕에 대한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.